네,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여 개에 이르는 만큼 오늘 조사는 마라톤 조사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앞서서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께 죄송하다라면서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출석 장면부터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밝히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좀 어떤 의미로 저희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예. 일전에 기자회견에 있어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또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억울한 것이 많지만 내가 말을 아끼겠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히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정치 보복이고 굉장히 부당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말을 아끼겠다라고 축약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정치 보복에 얘기했을 때 청와대에서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특히 이제 보수 계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세력이 좀 강하게 결집할 것을 기대했는데 또 그에 상응하는 결집은 없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들을 반영을 해서 검찰 조사 전에 또 한 번 강력하게 어떤 보복의 프레임을 얘기하기보다는 성실하게 받겠다, 할 말이 많다라고 이제 간접적인 소회를 밝히는 전략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포토라인에서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있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줄과 마지막 줄에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 줄은 이제 역사 속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은 결국 프레임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전직 대통령, 현직 정권이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형태의 것은 사실은 이 전직과 현직의 프레임으로 공격하겠다는 그 얘기고 앞에서 부분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자신의 측근들이 여러 가지 진술 때문에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이 자기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언질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잘할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내부 단속용이 아니겠는가.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은 이제 프레임과 아니면 내부 단속용 강한 느낌을 듭니다. 포토라인에서도 또 입장을 밝혔지만 출석하기 전에도 측근 및 참모들에게 내가 잘할 테니 용기를 잃지 말고 좀 잘 대처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되는 것은 자신들이 아주 긴밀한 측근들이 지금 일종의 배신 같은 걸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진술이 어긋났을 때의 문제니까 본인은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자신의 참모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나를 믿어야지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참모들한테 일종의 단도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건데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도 예우는 하되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예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일단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칭입니다. 이제 예. 피의자라고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호칭하는 부분은 사실 대통령 전직으로서의 예우를 충분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전에 면담 과정을 거치기로 알려져 있는데 한동훈 부장검사가 이 조사의 취지,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 면담하는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중수부장들이 나와서 이런 시간을 가졌죠. 이것도 사실 거물급에 대한 예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네. 중요한 예우는 지금 거의 중앙지검이 통째로 비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 조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돼야 되는 지금 피의자들 조사를 하루 정도 스탑시키고 그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로 그 신변의 안정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랑 마주치지 않게 하는 조치들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호의 문제 또 교통통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소환 조사를 한 번 한다는 게 가장 큰 예우죠. 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 차례 불려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자주 나오기 어려운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오늘 하루에게 빠듯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이 이제 점심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도 이제 변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시간 동안 또 변호인들과 의견을 좀 맞춰보는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생각하셨던 여러 가지 틀이 있겠죠.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 직접적인 수사 검사의 질문이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예. 의표를 찌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지금 사실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진술을 거부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아니면 좀 전략을 바꾸는 어느 부분이냐라고는 대략적인 부분은 지금에서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변호사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혐의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여 개 정도 있거든요. 검찰이 준비한 질문 수만 이제 A4 용지로 무려 12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들이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뇌물입니다. 뇌물죄에는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17억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다스에 대한 대납 비용이 한 60억 가량이 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받은 22억 가량의 돈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기업을 로부터 어떤 정치 자금이나 뇌물조로 받은 금액들이 지금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 금액이 지금 총합이 거의 110억 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스의 실소유주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스의 횡령 배임 액수가 300억 정도로 특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런 횡령 배임 혐의도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다스의 소유주, 그에 따른 뇌물의 성립 여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 짚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방대한 분량 중에 좀 핵심이 되는 혐의 어느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모든 것의 중심은 다스의 실소유주 부분입니다. 예. 그것이 없으면은 뇌물죄라든가 아니면 횡령 배임부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유해야지만이 그 뇌물죄가 적립이 되는 것이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부분이 횡령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나머지 죄들 말하자면은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팔성 회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직 대통령의 예에 비우면은 사실은 좀 비교해 갖고 형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사소하다는 표현은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고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부분을 검찰이 직접 문서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구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 핵심이 되겠죠. 예. 아까 이제 변호사께서 전직 대통령 예우의 의미에서 이제 가급적 1회를 조사하겠다라는 검찰의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밤샘 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이 전 대통령도 사실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도 혹시 맞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조사받을 수 있다라고 동의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 아마 저녁 늦게 새벽 지나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고요. 예.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겁니다. 1002호의 뭐 대기실 간이 침대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빠짐없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 조사도 불가피할 수는 있는데요. 예. 현재로선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도 모두 이해 조사에 끝내는 것이 지금 좋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제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할 변호인에도 좀 관심이 모이는데 이제 기존의 변호사도 있고 또 새로 합류한 인원도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입니까? 일단은 청와대에서 같이 법률 참모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청와대 시절에 도와줬던 참모들과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이제 주축이 됐는데요. 예. 이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님, 김병철 변호사님들은 모두 이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거나 법무법인 바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MB 정권 때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그 로펌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거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참모들이 있고 또 그 참모들과 같이 손발을 맞췄던 변호사들이 지금 그 변호인들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아마도 그 MB를 지지하고 MB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이제 지금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지금 인터뷰가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대형 로펌들은 조금 부담이 됐을 텐데 이미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지금 변호인단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 변호인단이 모든 사건을 다 관여할 수는 없을 테니까 쪼갰을 겁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누가 중점적으로 하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누가 중점적으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명이 동석을 하고 있고 동석할 때 번갈아 가면서 입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행해질 때 그 변호사가 입회하는 방식으로 지금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구성이 네 분입니다. 말하자면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또 오늘 한 박명환 변호사 네 분인데 예. 예, 기수를 보면 14기가 강훈 변호사님이 제일 높으시고요. 예. 피영현 변호사 32기, 33기 그리고 김병철 변호사가 제일 어리신데 예. 그러니까 두 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조사실에는. 예. 네네. 그러면은 한 분 제일 어리신 분은 뭐 아무래도 좀 기록을 하거나 이런 걸 하실 테고 나머지 32기, 33기 정도 분은 수사하시는 분이 그 정도 기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응하는 부분을 좀 하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도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들과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어제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점검을 진행을 했을 텐데 어떤 점을 좀 주로 많이 중점 뒀을까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예. 사실은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 부분은 모르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은 사실 이런 걸 피의자 조사를 할 때 해보면은 한 번 물어보고 사실은 뒤에 가면 다시 앞에 걸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일종의 어떤 편법이지만 시간을 끌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은 진술 거부로 걸 것이냐라고 한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가 유리할지. 예. 그 부분을 이제 정확히 어떻게 어떤 지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셨을 겁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전에부터 계속 다른 변호사들께서 조언을 하셨을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그럼 오늘 검찰 조사에서 좀 어떤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임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다스 같은 경우는 내가 다스가 우리 형님과 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경영상 조언을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지원을 했을 뿐이지 그 법적인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할 것이고요. 측근들이 지금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차명재산이라는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선 그 측근들이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진술을 거짓말로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이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뭐 이팔성이라든가 대보그룹으로부터 받은 돈들은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측근들의 개인적인 이익행위, 일탈행위에 불과했지 내가 받은 사실도 없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 나는 알 수 없었고 그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그 이익이 현재 내 재산에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일관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재판 내용이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4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했고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에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김백준 비서관이 얘기하는 그 진술의 신빙성, 그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백과 정황 증거들에 의한 유죄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김백준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 측근이 자신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나한테 책임을 회피한다라고만 추상적으로 답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진술의 수준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참고인, 증인들이 굉장히 다수 많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선 예리하게 짚어서 그 진술에 대해서 흔들리게끔 하는 게 오늘의 검찰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이제 검찰이 밝히진 않았던 뭐 스모킹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께서는 있다 이렇게 뭐 어제 이제 발표를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뜻밖의 발견된 여러 자료들, 특히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혹시라도 어떤 MB께서 직접 쓰신 메모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좀 결정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다른 기록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갔고 또 컴퓨터 기록 같은 건 사실은 뭐 본인이 안 썼다고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MB께서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썼다고 하면 그만인데 혹시라도 그런 어떤 수기를 쓴 것이 있다고 하면은 결정적이 될 수 있는데 있는 존재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 자신을 하고 있으니까 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시영 아들에 대해서 다스 지분을 승계해주기로 하는 계획 문건들이 지금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양도할 때는 보통은 유상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에 대한 무상 거래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이 문건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 소유주에 대한 어떤 정황적 증거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김성우 다스 전 사장 같은 이미 이제 다스하고 이제 거래 뭐 관련 이해관계가 그 떨어진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렇습니다라는 직원들이 한두 명이면 아,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스의 이 지분의 경영권을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라는 증언이 중첩적으로 나왔을 때는 아, 이 사람은 거짓말, 그럼 이 사람은 왜 거짓말, 이 사람은 왜 거짓말 이런 사람들이 뭐 수명, 뭐 10명, 20명에 이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에 속해지게 되지 않을까. 지금 검찰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는 참고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것을 검찰에서 물어봤을 때의 그 당혹스러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동요들을 아마 검찰에서는 그 A4 용지 120쪽 짜리 어떤 문항으로 오늘 뭐 꼼꼼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당일 대질은 어렵습니다. 만약 당일 대질을 할 거면 지금 그 사람들이 중앙지검 근처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포착이 됐을 건데 지금 거의 뭐 중앙지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통제하고 민원인 출입하고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지금 거의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밤샘 조사도 하기 부족한데 대질 조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질문을 받고 그 대질 신문에 참여하는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대질 신문을 하면은 오늘 하루 조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최후의 카드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오늘 이제 조사 장소가 1001호입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은 곳인데
이제 영상 녹화를 허용했다는 점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박 전 대통령 조사 때와 좀 같은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는지 또 다른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같은 점이라는 건 1101호라고 하는 사실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만든 호실이거든요.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다른 일반인 피의자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지금 조사를 받는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예. 갖가지 예우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검사들의 어떤 티타임 면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이 부여된다는 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다른 점이라는 거는 그 영상 녹화를 허용하는지 여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영상 녹화를 허용한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의 이익이 있습니다. 검찰에도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익이 있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검찰도 긴장하거든요. 이건 예. 사실은 그냥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후대에 또 열어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질문자의 태도도 굉장히 진중해지고 혹여 말하는 우리 검찰에 갔다 오면 굉장히 힘들어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고 하잖아. 이 네. 강압적인 분위기, 몰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투명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조사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대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그 영상 녹화를 토대로 속기사들이 기록을 정리하거든요. 예. 검사가 그 조서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속기사가 기록을 정리한다면 조사 시간도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조사받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영상 녹화에 대한 의미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비교가 된다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그걸 일종의 뭐 어떤 합의가 안 됐지만 어쨌든 거부하신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아진 거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난 속이는 거 없다 당당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바꿔서 하신 거고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게 좀 단점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거기서 내뱉은 말을 저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뭐 좀 안정된 분위기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을 나중에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조사는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거기에 인권 타락이 있었다고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장단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핵심적인 부분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좀 거기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그리고 네. 다른 점은 사실 확연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위가 굉장히 아주 분명히 적었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가 사무실이 근처니까 정말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잡하고요. 예. 아 이날은 법정 근처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대하시는 분, 지지하시는 분 엄청난 세력들이 와 있었거든요. 예. 오늘은 근데 그 기자분들은 거의 뭐 내신 기자 600명이 참여했는데 예.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10분의 1, 5분의 1 수준에도 이르지 않아서 약간의 그런 어떤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냐 사법적인 문제 있느냐는 이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숫자만 봐도 가늠이 될 정도였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앞서 생각하세요? 억울한 마음이 많고 말을 아끼겠다라고 예. 한 부분에는 사실 들어가셔서 범행으로 지금 지목된 사실에 대한 대부분의 부인한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범행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110억대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 기준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즉시 할 것이냐, 뭐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청구할 것이냐라는 부분만 남아 있을 뿐이지 영장은 청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관련된 얘기 손정혜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